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 다소 밋밋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중석도 영 썰렁하죠. 아무래도 이 연말에 있는 경기는 다들 이것보다는 딴 데에 마음이 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관심도가 떨어진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관중석에서 선수들이 열렬히 환호를 해주고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선수들이 열심히 좀 달리게 될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선수들도 약간 축축 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다른 경기장의 분위기는 좋죠. 여기저기서 승선보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기운이 이어받으면서 우리 경기장 고스피 코스닥 쪽에서도 좀 기대하셨던 분들께 오늘은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이 승패를 알 수 없는 그런 스코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반전 경기 어떻게 보내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선수들 면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라인업도 다시금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강부터 시작합니다. 8명의 선수 라인업 대진표 먼저 보시죠. 네, 오늘 선수들 구성은 일단은 쭉 한번 보시죠.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8강 1라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보제약과 화일약품 제약대전입니다.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죠? 중국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두 선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 그리고 이런 상황대로 가면은 최악의 숫자, 사망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감기약 품귀 대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또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 데이터를 이제 더 이상 집계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죠.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하에 관련된 선수들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보제약 대 화일약품 1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메타버스 대전입니다. 내년 초에 있을 CES, 여기에서 키워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메타버스 웹 3.0으로 키워드가 선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 내년 초에 있을 XR 기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관련된 선수들입니다. 나무가, 선익 시스템, 특히나 하드웨어 쪽에서 격돌을 하는데요. 나무가 같은 경우는 오늘 LG이노텍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따른 수혜까지도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하드웨어 메타버스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해주는 선익 시스템, 오늘 라인업에 나섰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화학 쪽이네요. 2차전지 쪽 그리고 정유 두 선수의 대결로 압축이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선수들 요즘 들어서 전혀 기운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경기에서 좀 눈에 띄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과연 전체적인 2차전지 선수들의 분위기를 좀 다시금 끌어올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인가, 이 부분 주목받고 있습니다. SO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요즘 들어서 딱히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것보다는 배당 관련해서도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주들이 바닥에서 오른 종목이 많은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배당 효과를 거의 못 봤었죠. 따라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시각의 이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대 에어부산. 와, 오늘도 라인업에 이런 항공 선수가 있네요. 진에어 그리고 티웨이 항공에 이어서 이번에는 에어부산. 요즘 들어서 여객 수요 꾸준히 증가합니다. 국내선보다 국제선 여객 수요가 더 추월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LCC 선수들 한 번 더 비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 선수도 지난주에 한 차례 라인업에 있었는데 요번에 재차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입찰 그 과정이 조금 바뀐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오스템 임플란트 수혜다 피해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성적은 꽤 괜찮습니다. 3% 정도 플러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명의 선수들 분석해보면서 저희 8강 진행해보기에 앞서 현재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들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상형 월드컵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윤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배당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지금 이렇게
27일, 오늘이 26일이죠. 그럼 내일까지 네네. 사야 되네요. 네. 얼마 지금 일정이 남지가 않아가지고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일정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김영희 전문가님. 일단 내일까지 매매를 좀 마무리해야죠. 28일 배당락이 되는 날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배당이 잠긴다라는 뜻이 되니까 내일까지 이제 매매를 마무리를 하셔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주문을 해서 사셔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사신 채로 이제 끝이 나야지 이제 네.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워낙에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이상형 월드컵에도 뭐 HMM이라든지 배당 기대를 받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한번 제가 오기 전에 이 종목들을 한번 싹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래도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조금 이 잦아드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약간 조정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였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배당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받지 말자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 배당락이 되게 되면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배당을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의 주가는 빠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배당락에는 보통 이제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좀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이 기준금리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면서 예금금리가 많이 이제 높거든요. 제가 한번 또 오기 전에 살펴봤더니 예금 상품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년 새 이제 예금이 투자 금액이 약 한 180조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를 보니까 한 5%대 상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많아요. 나왔다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배당 메리트가 이제 아무래도 이 배당을 받는다라는 건 주식을 산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배당을 받아야 될 거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시장의 약간의 분위기를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사실 그 최근에 시장에 좀 조정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도 분명하게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니었나. 예,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네. 오늘 갑자기 이제 주말간에 이슈를 힘입어서 크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니까 상한가 나온 종목이 우리 금요일 날 이야기했었던 신스틸 말고는 전무합니다. 예. 네, 맞아요. 신스틸. 그러면은 예, 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전무하다라는 뜻에서 네. 이제 약간의 대금이 좀 약하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양도세 이 회피 물량에 대한 부분들, 양도세가 이제 10억 현행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양도세 회피 물량도 약간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시장이 약간의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 아무래도 이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배당락 관련된 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이제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하게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다음에 1월에 다가올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28일이 배당락일이어가지고 내일까지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셔야 되고, 그리고 내일 파시면은 또 배당을 못 받게 되니까 배당은 그다지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금리, 이제 전반적인 증시 악재, 인플레이션에 이제 기업들 이제 부채라든지 부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실적이 좋고 여러 가지 매출 이런 부분이 또 증시가 좋을 때는 이제 배당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다 어렵고 매출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배당락하는 부분에 또 인색한 기업들도 많고요. 배당락이 예전처럼 이제 기대만큼은 좀 뭐 수혜를 받기 좀 어려운, 아까 전에 김영일 전문가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배당락에 관련해서 그럼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기관들은 이제 보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배당락하는 그 배당일 기준으로 해서 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보유를 잘 했다가 배당락일까지, 배당락일 날 매도하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그때 또 이제 매도를 했다가 물량이 좀 이제 털어내겠죠. 그러다가 이제 양도세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또 매집하는, 이렇게 이제 치고 빠지는 전략을 또 기관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량주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물량이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시즌엔 조금씩 좋은 우량 종목들은 좀 오히려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피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런 이제 배당일, 배당락 요런 시즌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은 매수를 담아보는
준비했다가 대비했다가 이렇게 매수해서 추후를 노리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이러다 보니까 배당락에 대한 메리트는 없고 매수 전략은 또 그렇게 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금 정리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배당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봐주셨고 또 눈에 띄는 점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두 분 나란히 짚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지금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수급적인 영향까지도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또 윤겸 전문가님은 지나고 나서는 훅 빠졌을 때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요. 오늘 본격적으로 8강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 요즘 들어서 자주 보이죠. 이 두 선수가 원래는 그렇게 존재감이 큰 선수들이 아닙니다. 경보제약과 화일약품 두 선수인데 차트가 거의 뭐 비슷합니다. 같은 차트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경보제약 대 화일약품 그만큼 같은 재료에 반응하는 선수들이 일하는 거겠죠. 김영일 전문가님부터 어떤 쪽 응원하세요? 보통 이런 테마는 대장 따라서 가야겠죠. 경보제약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이 경보제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은요? 그렇죠. 역시 앞서가는 경보제약. 뒤따라가는 종목보단 앞으로 치고 나가는 종목 경보제약으로 저도 선택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뭔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김영우 전문가님부터 설명해 주시죠. 참 역시나 예상대로 가지 않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이 코로나 방역 완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선진국들의 어떤 이 거리두기 정책을 그대로 좀 학습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통계를 아예 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약간 뭐 아니면 도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극단으로 그렇죠. 가더라고요. 완전 이제 극단으로 가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통계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인프라를 갖춰 나가면서 집단 감염을 해야지 정상적인 리오프닝이 될 그쵸. 수가 있는 건데 네. 통계를 재지 않고 지금 이제 인프라를 또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망자가 폭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통계를 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역시나 뭐 정치적인 부분이겠죠. 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워낙에 또 밀고 갔었던 그런 이제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좀 폭증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를 재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감염자와 사망자는 폭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제약 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주말간에 일본에서 또 이 중국인들이 이 약품을 좀 사재기 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예, 원래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호주에서도 이제 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봤더니 중국인들이 호주 이제 약국에서 수십 통씩 사가면서 이제 본국에 택배를 보낸다 이러한 이슈였는데 주말간에 또 일본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인이 일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호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사재기를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감기약, 항생제 품귀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확진자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까지는 이제 이 춘제가 있기 때문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또 폭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확진자가 지금 이제 뭐 2억 명, 3억 명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가적으로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오늘 같은 시장은 굉장히 좀 대금이 제한적이거든요. 대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이 제약주인데 사실 여태까지는 조정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일전에 이제 감기약 품귀 현상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다가 그동안에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좀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늘 들어간 수급으로 저는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보제약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좀 주목을 하면서 직접적인 연관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보제약이 좀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에 따라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 코로나 확진자는 결국에는 1월까지 계속해서 폭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제약에 대한 이 약품에 대한 사재기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제약주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 조금 더 이제 알맞는 매매 전략을 좀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경보제약이 역시나 좀 대장으로 움직이잖아요. 오늘 수급이 완전히 좀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 내에는 분명하게 한 번 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수급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대장으로 움직이는 경보제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보제약이랑 화일약품은 완제의약품보다는 원료 쪽의 비중이 더 높아요? 이제 이 두 종목 다 생산을 하기는 합니다. 생산을 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 수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주목을 하고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이제 이 제약주들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어떤 뭐 기업의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어떤 것을 생산하느냐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이 직관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으면서 또 이 매출 비중이 높은 쪽,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는 쪽,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쪽, 이런 쪽이 이제 좀 많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보제약이 좀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대장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은 또 경보제약이 유력하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수급 제한적인 걸 이용해서 급등락 종목을 매매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매력적인 방법이죠. 매력적인 방법이고 수급이 제한적이다라는 뜻은 굉장히 시장 내에 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일정 섹터 내에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뜻이 네.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기 때문에 양도세 피 물량 혹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배당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내일까지는 좀 유지가 됩니다. 그럼 네. 이번 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금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약주의 수급이 쏠렸잖아요. 이번 주까지는 추가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방법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유튜브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투표해 주세요. 어떤 선수 응원할지. 그리고 이어서 윤경 전문가님도 경보제약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중국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그 중국 당국이 이제 그 방역 완화, 방역 정밀화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조금 시간을 갖고 인터벌을 갖고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명과 이해를 구해서 당국이 정책을 갖다 정밀화, 이제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의료 체계라든지 뭐 위생이라든지 전반적인 인프라를 조금 신경 쓰면서 양수 겸장으로 이렇게 풀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죠. 예. 인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체제 도전이라는 걸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팬데믹 역병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공산 일당 독재라도 이걸 갖다가 뭐 계속적으로 진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인민들이 팬데믹 그 역병에 대한 불만, 봉쇄, 억압에 대한 불만에다가 플러스 시위에 뭐 시진핑 물러가라 뭐 민주화 얘기도 얼핏 나오니까 이제 합쳐서 나갈까봐 이제 중국 당국이 화들짝 놀라서 급하게 그냥 갑자기 소리 없이 그냥 정밀을 방역을 완화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후폭풍이 된 거예요. 이게 손수수 없이. 뭔가 이런 이제 방역 완화 정밀을 완화를 할 때도 점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곁들여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여러만 놓고 대책은 없이 거기다가 지금 이제 확진자 발표에 있어서도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발표를 안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2억 명 이상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도 답답해서 시위를 했겠지만 이 피해도 국민들이 지금 고롯이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도 부족하고 중국의 외교 대변인 와이프까지 그 이제 SNS에 올려갖고 이제 이 약품이 부족하다고 올렸다가 뭐 삭제하고 뭐 해프닝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계속 확진자 늘어나고 춘절 아까지 말씀드렸지만 따따블로도 이제 손 쓸 수 없는 이제 의료 체계 관련자들까지 이제 확진 걸리고 탈진 걸려가지고 뭐 손 쓸 수 없는 이런 여건 상황에서는 이 이제 제약주, 감기약 이런 관련 항생제 이런 부분은 수요는 더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이 테마 부분이 조금 1월 말까지 또 2월까지 연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상당히 이제 수급이 들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차 진입할 때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 구간 좀 빠질 때 재차 조금씩 담아가서 그런 식으로 전략해서 1월, 2월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하는 게 일정 기간은 갈 수밖에 없다. 확진자가 지금 단시간 안에 제압하거나 줄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제약사들이 이제 이때쯤에 한번 좋은 시기를 맞아서 한번 매출과 실적과 기대감, 주가 상승 반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경보 제약이 스케일 규모물 또 종군당 계열사 아니겠습니까? 화일약품보다는 조금 더 상승세가 좀 더 캐파가 크다. 이 부분에서 점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라운드는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또 겹쳤습니다. 그래서 경보제약을 4강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의 선택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는요, 역시 경보제약입니다. 경보제약 좀 더 대장이다. 그리고 또 캐파도 크다. 종근당이라는 든든한 친정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경보제약 57%의 승률을 거뒀고요. 그리고 화일약품 43% 지지받았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나무가 대 선익시스템 보기 앞서서 화일약품 가격 전략 좀 알아볼게요. 화일약품은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까요? 잠시만요. 화일약품 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화일약품. 네, 현재 네. 800원대 좀 우와, 달리고 네. 있는데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보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너무 뭐 높게 빨리빨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3,500원 다음 매물대가 물려 있는 저항선인 3,500원을 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일약품에 대한 가격 전략 3,500원 정도 선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엑살 대전이 내년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쪽이 물론 뭐 중국 코로나 상황을 보기는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많이 보잖아요. 이거 전에 CES 있습니다. 모멘텀 받는 나무가 선익시스템 두 선수인데요. 유튜브에서 계속 투표 진행됩니다. 2라운드 여러분들의 선택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김영일 전문가님 두 선수 가운데서 어떤 쪽이요? 저는 선익시스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 요번엔 차트가 상당히 다르네요.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선익 부담 시스템. 없이 선익 시스템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선익시스템은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차트상 접근할 때 예. 지금 나무가는 사실 너무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무가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카메라 묘들 전장사와 관련해 갖고 매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많이 잘 들어왔고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저렇게 역으로 차트가 가는 참 차트를 근래에 좀 보기 그러니까요. 힘들었는데요. 네. 역시 나무가 삼성전자 1차 협력 업체면서도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지금 이런 역량을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 관련해서 로봇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관련한 4천 산업에 관련된 이런 카메라 묘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특징이고요. 선익 시스템은 다 아시다시피 OLED 관련 아니겠습니까? 연반적으로 이제 이 71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장착 체결 계약 최근에 이제 호재 소식도 나왔고 여러 가지 재무 부분이나 이제 매출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차트상 봤을 때는 접근하기에는 나무가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나와 있고 좀 차익 실현 내지는 이제 약간 이제 주가가 눌림목 내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온 것 같고요. 선익 시스템은 지금 다시 한번 좀 접근할 수 있는 좀 유리한 좋은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에 있어서 선익 시스템이 좀 부담이 적고 추가 상승의 수익 실현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선익 시스템으로 좀 선정 말씀을 드리도록 선택하는 하겠습니다. 과정 가운데서 차트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은데 그럼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메타버스 지금 사도 되나요? 메타버스 예전에 메타버스 몇 자만 들어가도 올랐을 때가 예, 있었죠. 엄청 오는데 네.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지금은 접근하기에는 좀 적극성을 갖고 접근하기에는 좀 시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메타버스는 좀 일단 후순위로 좀 제껴놓고 천천히 좀 봐도 된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선익 시스템이 차트상 좀 덜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이셨고 네.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떤 이유에서 골라주셨죠? 저는 약간은 이제 다른 관점인데 네. 메타버스는 지금 기대할 만하다라는 아.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수급 자체가 오늘 대장을 두 가지 뽑아봤을 때 제약이랑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왜 메타버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었을까? 역시나 다가오는 CES에 대해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상당히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 사실 선익 시스템이 좀 대장으로 움직였었어요. 왜 선익 시스템이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었느냐? 이제 OLED 증착 장비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이 이제 OLED OS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기술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이 OLED 온 실리콘이라고 이제 기존의 기판 대신에 이제 실리콘 반도체를 좀 씌워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장비보다 훨씬 해상도가 높고 이제 전력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적게 쓰는 굉장히 좀 이점이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애플에서 이 XR 기기에 이 OLED OS를 쓸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하면은 선익 시스템이 확실하게 진입장벽도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익 시스템이 앞으로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애플이 쓰게 되면은 다른 이제 뭐 메타라든지 소니라든지 여러 이제 기업들도 같이 그 제품을 쓸 거거든요. 네. 워낙에 이제 업계에서 이 OLED OS 장비를 조금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라 선익 시스템이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나무가가 오늘 좀 수혜를 더 받았냐라고 봤더니 삼성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남미에다가 450억 정도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무가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선익 시스템은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완전하게 좀 튼튼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반면에 이제 나무가는 워낙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좀 튼튼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3D 센싱 카메라 쪽에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아이 트래킹을 한다라든지 뭐 그 다음에 앞으로 뭐 AR, 뭐 VR 기기 했을 때 카메라 관련된 이 3D 카메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초소형화돼 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XR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기업들에서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2025년,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이 몇 배, 수십 배 수준으로 좀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XR 기기 쪽은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에서도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성장도는 좀 상당히 뛰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가는 오늘 대장으로 움직이기는 했지만 수급도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굳이 약간은 좀 멀리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좀 신고가 흐름이고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선익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이제 오늘 좀 2등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증착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꾸준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 부분을 좀 뚫어내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환경도 주목할 수 있는 이슈가 많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주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이 선익 시스템이 조금 더 올라갈 폭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익 시스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 외에 앞으로를 내다보는 두 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의 승자 선익 시스템으로 의견 모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보시죠. 네, 이번에도 사실은 좀 근소한 차이입니다. 선익 시스템이 53%의 득표를 얻으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나무가 47%이긴 한데 관심이 그래도 상당 부분 있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나무가는 그러면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최근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 정고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약 한 이제 1년도 더 전인데 그 네. 가격대가 이제 21,000원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 안내드리면서 그 구간을 뚫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증권통으로 차트를 보고 있는데 주봉까지 했더니 직전 고점이 안 길게 보이더라고요.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월봉으로 좀 바꿔봤더니 2015년에 네. 고점 21,000원 요 정도가 잡혀 있는데 과연 나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에너지를 좀 분출을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씩 좀 챙기면서 가자라는 의견도 일정 부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2라운드는 선익 시스템 다음 4강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세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는 자주 좀 주력 선수들 혹은 좀 알짜배기 선수들 리스트에 많이 이름이 거론됐던 그런 선수들이에요. 2차전지 쪽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정유 쪽에 S-오일입니다. 상당히 지금 색깔도 그렇고 차이가 있죠. 포스코 케미칼은 현재 3% 정도 오르면서 2차전지 선수들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관심을 모으고 있고 S-오일은 얼마 전에도 이 시간에 좀 다뤄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배당이 높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크게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가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전문가의 또 시선이 같은지 이 부분도 함께 좀 봐주세요. 이번엔 윤겸 전문가님 먼저 선택해 저는 주세요. 포스코 케미칼로 가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도 포스코 케미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이 종목이 더 나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역시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이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정구체도 증설하고 IRA 관련해서 이제 탈중국 해갖고 이제 속도를 좀 전반적으로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러브콜이 있어요. 양극재 빅딜 눈앞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이런 전반적인 소재 기업들 이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와서 좀 빠지긴 하는데, 내년부터 다시 좀 기지개를 펼 수 있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반적인 유가 하락, 유가의 수요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좀 못 쓰고, 특히 이제 중국이 계속 그동안 봉쇄를 하고 이제 잠그고 가두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일, 원유, 정유 관련 기업들이 좀 힘을 못 쓰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배당락 관련해서도 이제 좀 좋은 메리트가 있는데도 크게 지금 시장에서는 힘을 좀 못 쓰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정제 마진이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와서 2차 전지의 차익 실현 매물 상당히 또 달렸고 쉬어가는 이런 부분이긴 하나, 두 종목 중에서 이제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주가 상승이라든지 동력이라든지 힘에 있어서는 또 포스코 케미칼이 좀 더 이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도 설명해 주세요. 일단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이 워낙에 조금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훌륭하다라고 봐야겠죠. S-오일이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워낙에 좀 그동안에 정제 마진이 급등했다가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원유 가격이 바닥을 찍고 최근에 이제 뭐 오펙에서 계속해서 이제 감산을 유지한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 원유에 대해서 이제 상한제를 건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태에서 여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등유라든지 경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항공 뉴스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제 마진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4분기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배당보다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추세가 좀 상승 쪽으로 향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악수익 정도는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워낙에 좋지가 않습니다. 뭐 테슬라도 지금 최근에 뭐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종목들도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쉬어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국내 이제 대장주를 좀 쉬어가는 흐름들인데, 결국에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재 기업들은 저는 약간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꾸준하게 조금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IRA 법안 자체가 중국을 약간은 배제해놓고 이제 우리끼리 광물을 좀 자급자족해서 우리끼리 만들자라는 그런 이제 법안이잖아요. 그러면서 포스코 케미칼은 워낙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또 동시에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좀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 워낙에 또 양쪽에서 로보컬이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도 지금 현재 뭐 추가적인 계약건들, 이전에 이제 GM에 이어서 대규모 계약건들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음극재 쪽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미국에서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중국이 거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또 가장 확실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전구체 쪽도 계속해서 조금 늘려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광물에 대한 부분들도 포스코 그룹사에서 계속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죠. 워낙에 이제 이 소재 쪽에서는 일원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또 가장 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게 기업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이러한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좀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앞으로 IRA 법안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워낙에 이제 이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S-오일도 S-오일이지만 이 부분은 약간은 단기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올라갈 폭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워낙에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은 글로벌적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이 경기 침체 수요 감소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약간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점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나란히 포스코 케미칼을 골라주셔서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올해 시장 대비로 2차 전지 관련된 선수들이 산대적으로 좀 선방을 해줬는데 내년에도 이런 퍼포먼스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워낙에 좀 대시세를 냈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쉬어갈 거다.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1분기는 지나야 됩니다. 우리 전반적인 증시, 뭐 미 증시와 관련된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게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 네. 1, 2분기는 지나면서 매듭이 지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2분기 들어서 2분기 중반 이후부터 조금 이런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 부분이 이제 좀 쉬어가다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시기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내년 물론 이제 1월 시작되면서 기대감이라는 게 있고 모든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기다리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1분기는 넘어가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주변 정리라든지 악재가 좀 해소되면서 다시 2차 전지의 타임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쉬어가면서 기다리는 타이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꺾인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고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세요? 한 1분기 정도 지나면서 네. 이제 2분기가 워낙에 그동안에 주도 섹터 역할을 했잖아요. 반도체도 쉬어가고 바이오도 쉬어가고 전체적으로 다 쉬어가는데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활발한 흐름을 좀 보이다 그쵸. 보니까 네. 이번에 시장이 꺾이면서 같이 꺾이는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는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4분기 살짝 쉬어가는 부분은 이제 뭐 판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환율 이런 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1분기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이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쪽은 소재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는 방향성으로 투자 전략을 좀 꾸려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주식 투자하실 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안 좋아 보이면은 계속 안 좋은 뉴스만 좀 들리고요. 좋다 하면 또 좋은 뉴스만 들립니다. 요즘에 2차 전지가 좀 휘청되니까 워낙에 좀 대시세를 낸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도 한 2년 정도 가다가 오래 쉬었고 5G 굉장히 오래 가다 또 크게 또 휘청거리니까 2차 전지도 뭐 이런 의구심이 좀 들만도 한데 두 분은 일단은 내년도에도 한 차례 2차 전지 기대해 봄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 모아지면서 이번 라운드 승자는 포스코 케미칼이 됐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포스코 케미칼 압도적이네요. 7대 3의 비율로 포스코 케미칼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S오일은 윤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주실까요? 이제 다음 목표가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좀 홀딩 하시면서 네. 매물대 마디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배당 받고 가도 된다라는 시각이신 네, 이게 거죠? 뭐 사실은 이제 가격으로 크게 봤을 때. 이 주가가 막 크게 요동치거나 네. 급등락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배당락 뭐 받으실 분 좀 받으시면서 시간을 갖고 목표가까지 가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까지 봤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시죠. 지난주에도 분석을 해봤던 선수 오스템 임플란트 있고요. 이번에는 또 중국에서 뭔가 좀 정책이 바뀐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어 부산 LCC 선수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어 부산입니다. 선택해 주세요. 참 약간 애매한 두 종목이었는데 네. 테마성으로 에어부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성으로 에어 부산.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번째도 똑같네요. 저도 마음 네. 마음은 오스템 네. 임플란트에 조금 생각이 있었는데 좀 진입하기엔 약간은 이제 눌림목관이 나올 타이밍이에요. 좀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물론 추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으나 에어 부산이 좀 더 갈 수 있는 또 여지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에어 부산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에어부산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VBP?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에서 고국과 네. 같이 이제 의료 제품들을 직접 이제 구매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임플란트 부분이 좀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직접 이제 구매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가격 상한선을 약 한 2,380위안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보다 이제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량을 좀 대량 납품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이제 감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새롭게 또 이제 이 들어와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뭐 행동주의 펀드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주주 가치를 약간은 네.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펀드에서 경영권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그 이제 강성부 행동이다. 펀드. 예, 그렇죠. 강성부 펀드가 새롭게 예전에 들어왔습니다. 한진칼 맞죠? 그래서 네. 한진칼 이제 최근에 2018년이었나요 그때가? 그때 이제 한진칼 이제 형제들이 예, 그때 이제 워낙에 안 좋을 네. 때
강성부 펀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경영권을 행사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워낙에 최근에 또 이 안 좋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재고하면서 네.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개편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쪽은 어찌됐든 오스템 임플란트라도 꼭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신뢰성을 갖기에는 조금 이제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슬슬 부담을 느낄 만한 위치가 됐고, 사실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아직까지 실적이 워낙에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올라오는 것들이 하늘길이 좀 열린다는 부분. 지금 이제 중국의 스탠스를 봤을 때 통계치 0명, 사망자 0명.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거리두기 정책을 제외하고서라도 방역 완화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제 이 나라를 좀 개방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은 하늘길은 결국에는 저는 열릴 것 같습니다. 열린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항공주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에어부산도 좀 이제 매개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에어부산이 약간 망설여졌던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 저가 항공사들은 자본 잠식에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에어부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길이 열린다라는 기대감이 저는 1월까지는 그래도 계속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저가 항공사 쪽에는 조금 더 이제 이 매기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에어부산이 지금 최근에 수급도 바닥에서 이제서야 좀 올라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을 조금 떠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테마성으로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에어부산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폭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에어부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시점에 착안을 해서 선수를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님도 네, 에어부산. 그렇죠. 에어부산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뭐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침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재무팀장 소속 직원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투자하신 분도 좀 간담이 선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횡령액이 2,200억 원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그렇죠. 금액이죠. 1,100억은 회수하고 700억은 주식 투자해서 그럼 회수가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300억 얼마를 지금 회수 중에 있는데, 이런 어려운 부침과 사건 사고를 겪고도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VBP,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국이 정부가 직접 입찰 이런 부분에 가격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왜 오스템 임플란트가 또 앞으로 좀 더 실적과 시장을 넓힐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냐면요. 중국인들이 솔직한 얘기로 위생이 좀 떨어져요. 특히 양치 이런 부분, 중국인들 보면 치아가 안 좋습니다. 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 이런 시장 확보, 정부가 이렇게 해서 입찰 부분에 관여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타결 협상만 되면 중국 시장을 더 넓히고 실적도 충분히 저거할 수 있다. 근데 좀 단기간으로 봤을 땐 주가가 조금 실적 반영해서 많이 주가가 반영돼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오스템 임플란트도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에어부산을 저도 선택한 이유는 정말 바닥을 칠 만큼 쳤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물론 이제 아까 전에 자본 잠식도 얘기했고 매출 실적 다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드디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길도 열리고 항공길도 열리고 항공 수요도 일고, 어차피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아예 정상 때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활로가 펼쳐지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올라가는 힘은 점진적으로 에어부산이 좀 더 올라가면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오스템 임플란트도 상당히 좋은 주가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올라 있고 약간 눌림목 구간이 있고 좀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선택하기 좀 쉽지 않았으나 선택을 꼭 한다면 에어부산 쪽으로 점수를 좀 주겠습니다. 뭔가 한 3-4경기 열심히 뜬 주전 선수, 혹은 한 경기도 뛰지 않았는데 실력이 좀 검증되지 않은, 혹은 실력이 약간 좀 떨어지는 선수, 이 두 선수의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부산 두 분이 나란히 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재무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와, 이번에 확실히 좀 엇갈리네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72%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에어 부산이 28% 인기가 별로 없나 봐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기 고점이 14만 4천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간 안내드리면서 일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환기 딱지는 좀 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14만 4천 원 단기 고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가격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오스템 임플란트와 에어 부산의 대결. 이번 라운드는 두 분의 의견이 모아져서 에어 부산이 다음 라운드 올라갑니다. 그러면 4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강 1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네, 경보제약 대 선익 시스템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혹은 이 중국의 코로나 쪽 아니면은 메타버스 어떤 쪽일까요? 두 분의 선택 먼저 윤경 전문가님. 저는 선익 시스템으로 좀 선익 선정을 시스템 좀, 메타버스 쪽으로 가시네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도 선익 시스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부터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약주들은 저는 분명하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게 되면 아까까지 거의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완전히 윗꼬리를 크게 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완전히 조금 이 테마에 움직이면서 좀 난이도 있는 그런 이제 매매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 좀 주요할 것 같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해외 이제 IT 기업들, 뭐 메타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소니라든지, 뭐 그다음에 아마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XR 기기를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선익 시스템의 기술력이 전 충분히 조금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CES가 곧 다가오는데 역시나 이 CES에서는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가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선익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작용이 될 만한 그런 단계는 남아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선익 시스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경 전문가님 선택 저는 이유는요? 이제 선익 시스템에 점수를 더 주는 이유가 좀 안정되게 점진적으로 단계 계단식으로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새가 아닌가.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이라든지 공급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제 확장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매출 실적에 반영되면서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중국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그 치료제 그 약품 관련해서 수요가 지금 뭐 폭증하긴 있긴 한데 약간 이 주가의 이 탄력성이 약간 좀 핸들링하기에 좀 위험 부담도 있어요. 상당히 올랐다 또 쭉 주가가 빠졌다가 재차 또 상승을 등락이 좀 약간 안정성을 갖고 올라가기에는 물론 이제 수요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중국의 여러 여건 이런 부분에는 수요가 충분하고 1월, 2월까지도 연장될 수 있겠으나 보면 차트가 보면 약간 등락을 갖다가 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변동성, 그 움직이는 속에서 약간 엇박자가 난다면 약간 리스크도 좀 따를 수 있으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선익 시스템이 아닐까 해서 선익 시스템을 저는 선정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또 나란히 이번에도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선익 시스템 준결승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진행된 결과, 선익 시스템이 압도적입니다. 88%, 경보제약 12%, 아마도 어느 정도 재료가 좀 반영됐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좀 끄덕끄덕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경보제약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두 분이 좀 나란히 입을 모아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전 고점이 9,800원입니다. 네. 9,800원 구간 목표가로 두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저희가 줄 거놓은 데 보이시죠? 거기가 직전 고점입니다. 9,800원 정도 선, 여기 정도까지는 좀 단계 갈 수 있지 않을까 목표치로 제시해 드리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강 2라운드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게 될 것인가? 포스코 케미칼 대 에어 부산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윤경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네, 그렇게 고민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로. 포스코 선택을 케미칼.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로 가야겠죠. 네, 오늘 대체적으로 또 의견이 비슷합니다. 저는 엇갈려야 개인적으로 좀 재미가 있던데.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저가항공사 쫙 나열한다라고 하면 네. 에어부산은 한 4번째, 5번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 하늘길이 열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감이 있고 이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저가항공사 쪽에도 조금 더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는 많이 느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1년, 2년, 10년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굉장히 좀 잘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성장성은 어느 정도 좀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 각 주가가 눌렸을 때 충분히 모아갈 만한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포스코 케미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탄탄하고 이런 선수다.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네, 포스코 케미칼 뭐 내년부터는 이제 북미 진출, 시장 확대, IRA 법안에 맞춰서 그런 이제 시장 대비를 하는 부분인데 탈중국 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 다각화, 2차 전지 관련해서 성장성, 확장성, 미래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포스코 케미칼, 이제 에어부산 같은 저가 항공사들은 이제 바닥을 이제 확인하고 실적 개선, 매출 증대,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 수혜가 따라주고 있습니다. 항공길이라든지 리오프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에어부산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지진 않고, 아까 전에 이제 두 종목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에어부산이 조금 더 차트상 접근하기 좋다는 뜻에서 이제 에어부산을 했는데, 이런 이제 두 종목 봤을 때는 역시 내년에 또 시장을 준두조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 포스코 케미칼에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이 모아져서 일단은 승자는 포스코 케미칼로 정해졌는데 에어부산은 또 그 모회사가 아시아나잖아요. 그건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일단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추가적인 수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또 아시아나 자체도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내코가 모르겠네. 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에어부산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당장의 기업에 대한 부분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자라는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에 항공주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에어부산 좀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포스코 케미칼이 가뿐하게 이겼습니다. 같은 항공주 내에서도 그 밸류에이션 차이를 조금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다음 라운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과 또 전문가분들의 시각이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62% 득표했고요. 에어부산 38%. 오늘은 그래도 괜찮게 잘 달리고 있거든요. 윤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에어부산 어떻게 할까요? 에어부산은 이제 다음 목표가인 1차 목표가를 통과를 해야 될 자리가 저는 3,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000원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네. 1차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3,000원 정도까지 업사이드 20%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 가격 전략 세워드렸어요. 나는 나만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게시판에 또 써주신 분이 계신데 아마도 이 대세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승에 들어간 선수 가운데서 우승자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승전 보겠습니다. 결승전 대진표가 결국에는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선익시스템 대 포스코 케미칼, 메타버스냐 2차 전지냐,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유튜브에서 골라주세요. 윤겸 전문가님 어떤 쪽이세요? 포스코 케미칼로 포스코 선택을 케미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선익 시스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하신 건 아니죠? 그건 정말 아닙니다. 진실한 네. 선택.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난 결승전이 되겠는데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처럼 엇갈렸어요. 김영일 전문가님, 선익 시스템이 더 나은 이유는요? 일단은 분위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투자도 잘 해놓고 있지만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도 지금 이제 아무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때까지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2차 전지 업황을 이겨내고 포스코 케미칼이 움직이는 약간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업황이 조금 회복돼야 될 것 같고 선익 시스템은 지금 당장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는 모습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 단기 매물을 좀 뚫어내면서 급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충분히 조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저는 본다라고 하면 손익 시스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좀 살아날 때 그때 좀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순서대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분위기를 좀 봐주셨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네, 뭐 김영일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분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네. 뭐 두 종목 고르기가 어느 한 종목으로 확 그냥 단번에 마음이 가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또 이제 선익 시스템의 장점이 있고 또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케미칼은 여러 가지 준비, 내년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화하면서 준비하고 사업 확장, 매출 부분에서 준비하고 여러 시스템을 잘 갖춰가고 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 말씀도 이제 최근에 그런 이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하고 이제 맞물려서 주가의 수급이라든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갖춰져 있다. 둘 다 뭐 충분히 양호하고 좋은 종목입니다. 이제 고르기가 참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또 내년 시작하면서 뭔가 2차 전지 관련 부분 이런 포스코 케미칼이 뭔가 한번 주가에 있어서 한번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여지 캐파 부분 여러 스케일 부분에서는 역시라도 포스코 케미칼이 아닐까 해서 저는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조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점수를 좀 비중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어차피 우승은 2차전지. 예, 그래서 두 분은 이렇게 골라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우승자는 선택이 됩니다. 우승자 결정해 주시죠. 게시판에서 어떻게 좀 투표 결과가 이루어졌을지.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내년에 있을 이 CES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67%로 선익 시스템이 오늘 경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먼저 아쉽게 떨어진 포스코 케미칼. 지금 만남커피님께서도 포케 가자 해주셨는데 많은 응원 받기는 했거든요.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사실 저도 포스코 케미칼을 선택한 이유가 2차 전지 어떻게 저런 종목에 지금 조금 물려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원 차원에서 그런 점에서 선택한 부분인데 역시 다음 목표가는 21만 원. 21만 원을 다시 탈환하느냐 네. 관건이 아닐까 해서 21만 원 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승 선수 이 선익 시스템 가격 전략 주시죠. 일단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매물대를 뚫어주느냐 마느냐 이제 시도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 뚫어주게 되면 다음 매물 구간이죠. 22,500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은 22,500원, 윤겸 전문가님 얼마 주셨어요? 저는 선익 시스템 24,000원까지 한번 좀 제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양 가는 거 네. 전 고점에 이제 윗꼬리 달고 빠졌는데 24,000원까지 한번 달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그래서 최종의 승자는 선익 시스템이 선택이 됐습니다. 내년 초까지 잘 달려가면서 22,500원 혹은 24,000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오늘 경기 가운데서 좀 아쉽게 좀 탈락한 선수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한다면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수들의 면면을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한 윤겸 전문가 이 경기 마치고 나서 3시 40분입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연말 증시 마감, 내년도 어떻게 증시 대비할지 전략을 미리미리 꾸려보실 분들 이토마토 홈페이지 3시 40분 윤겸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소 좀 밋밋하게 흘러가는 경기 가운데서 또 약간의 양념 같은 프로그램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선수들이 나설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